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튜토리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블록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나눠봤어요. 2부까지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3부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찍어보게 됐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프로 엔지니어가 되려고 하면 음향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 범위까지는 알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몰아서 3부까지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했죠.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 심볼 인디게이터 쪽을 인디게이터 쪽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끝냈고요. 오늘은 그 이후서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들은 어떤 커넥터나 소켓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잭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지금 보시는 이런 이제 55 커넥터, 아니면 이제 쿼터라고도 하기도 하고, TRS, TS 이렇게 얘기도 하죠.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지금 밑에 있는 부분이 TRS고 위에가 이제 TS. 55 커넥터죠.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켓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꺾임새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그 커넥터의 가장 안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런 이제 커넥터가 연결이 이쪽 안으로 쑥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은 가장 윗부분에, 가장 오른쪽 맨 앞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쏙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 커넥터 자켓에, 그러니까 잭의 이 부분과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잭은 소켓은 TS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TRS 커넥터가 연결될 경우에는 제일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꺾임새가 팁에 연결되는 이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꺾임새가 들어가 있는 게 링 쪽에 연결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맨 나중에 이제 그 슬리브 쪽에 연결되는 것은 이 커넥터 맨 겉에 있는 것과 이제 연결이 되니까, 그라운드하고 연결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네릭 폰 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폰 잭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 소켓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 생각해 보시면 TS 커넥터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쑥 올라갈 거라는 거죠. 이렇게 쑥 올라간다는 거는 지금 현재 원래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쇼트된 상태에서 이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게 오픈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쇼트 오픈을 표시를 함으로 인해서 얘가 들어갔는지 표시하는 뭐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포켓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위칭 타입, 그래서 이제 스위칭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TR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쏙 올라가니까 이게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스위칭이 됐다 안 됐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XLR이죠. 이렇게 이제 점이 찍어져 있다는 것은 이제 메일 XLR이고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피메일 커넥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이 사용하는 게 RCA 잭이죠. RCA 이제 소켓이고요. 요 소켓은 이런 모양으로 이제 가운데가 이제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경우.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필터하고 이퀄라이저에 대한 표기예요. 많이 봤죠. 여러분들은 뭐 믹서 다뤄보는 사람들은 많이 볼 것 같은데, 위에 부분 이제 하이패스 필터고요. 아래 부분이 이제 로우 패스 필터고요. 자, 이게 픽스드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주파수가 고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패스 필터나 로우패스 필터가 고정적으로 어떤 주파수에 고정돼서 이제 사용하는 것을 이제 픽스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베리어블이라는 것은 주파수를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쉘빙 EQ, 쉘빙 필터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에 부분이 하이 프리퀀시 쉘빙 필터고요. 밑에 있는 부분이 로우 프리퀀시 쉘빙 필터고요. 마찬가지죠. 이거는 픽스드, 어떤 특정 주파수를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기능이 이제 픽스드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스윕이라는 거는 뭐냐면 주파수를 움직인다라는 거죠. 주파수를 움직여서 가변해 가지고 쉘빙 필터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피킹 필터 아니면 이제 벨 필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마찬가지 고정적인 거고요. 이거는 마찬가지 수입,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블록 다이어그램에 보면은 이렇게 어떤 네모 박스 해가지고 명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 이것은 무엇이다. 이 네모는 어떤 것을 얘기한다라고 이제 표기할 때 이제 펑션 박스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 네모 안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모 밑에다가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하나하나씩 볼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넥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화살표 같이 생긴, 그러니까 들어가는 쪽은 분명히 이제 메일 커넥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피메일은 이제 받는 쪽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피메일 커넥터로 되어 있고요. 이게 짝대기를 걷다라는 건 신호가 흘러가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unconnected 되어 있는 어떤 신호선이겠죠. 지금 신호선이 지금 점이 되어 있어요. 두 개의 신호선이 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다 연결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두 개의 선을 이렇게 조인한 거예요. 같이 묶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점이라는 것은 묶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점이 아니라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인된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겉보기에는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표시된 거는 서로 신호선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서킷 보드라는 거는 PCB, 뭐, 회로의 기판을 얘기하는 건데요. 기판에다가, 신호선이 기판에 연결됐다, 그라운드에 연결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점으로 되어 있겠지만, 점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그 기판하고 연결이 안 되고 특정 부분에다가 연결이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표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믹서를 다루다 보면 버스 여러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버스, 그러니까 신호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흘러가게끔 하는 그 버스가 있는데, 소스가 있고 데스티네이션이 있어요. 들어온 소스 부분을 이렇게 표시할 거고,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로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하나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들어와 있고요. 여기도 들어와 있어요. 두 부분이 신호가 같이 합산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믹싱 됐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믹싱된 신호가 여기 또 점이 있잖아요. 이 점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목적지로, 데스티네이션으로 이제 나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보통 LR로 되어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o gang level control 또는 the pedal 이렇게 되어 있는데, to gang 유럽에서는 to gang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테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스테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를 하죠.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서로 연동된다는 뜻이고요. 지난번에 강의에 똑같은 얘기니까 굳이 또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과도 마찬가지지만 펜포트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표의 방향이 바뀌어 있죠.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레프트를 올리면 라이트는 줄어들고, 라이트를 올리면 레프트는 줄어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표시를 이제 스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갱드 스위치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인가 신호를 같이 연동되게끔 되어 있죠. 왜냐하면 점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점선으로 되어 있고 같이 움직인다는 건데, 이건 신호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스위치를 눌러서 원래는 이렇게 갔던 방향을 스위치를 눌러서 이쪽 방향으로 가게끔, 이것도 마찬가지 이쪽 방향으로 가게끔 이렇게 표시된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오픈 쇼트예요. 그 스위치를 스위치를 누르기 전에는 이제 오픈된 상태, 신호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고요. 눌렀을 경우 스위치가 여기 붙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붙기 때문에 쇼트가 되는 거죠. 신호가 연결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표시예요. 눌렀을 때 평상시에는 연결이 안 되는 거고요. 오픈된 상태고요. 눌렀을 때 쇼트가 돼가지고 신호가 연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회로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크 인풋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점으로 찍었다라는 것은 인풋, 그러니까 이제 수컷이죠. 수컷을 집어넣기 위해서 된 커넥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신호가 들어오면은 앰프를 동작시키기 위한 어떤 적절한 신호 변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트랜스포머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그다음에 앰프를 거쳐 들어가는데, 앰프에 지금 보면 플러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증폭기가 반전 증폭기가 있고 비반전 증폭기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플러스 연결됐다는 것은 들어오는 신호와 동일하게 증폭이 돼서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반전 증폭기예요. 그리고 지금 게인이라고 되어 있고 6dB에서 40dB로 표시했다는 것은
이 증폭기가 6dB에서 40dB까지 올릴 수 있는 증폭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웃풋이 라인 아웃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요. 아주 간단한 거죠. 간단한 어떤, 지금 보시면 뭐예요? 마이크로폰 프리 앰플리파이어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리앰프의 아주 간략한 어떤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한번 또 볼까요? 지금 보시는 신호가 들어왔어요. 증폭을 했어요. 그 증폭된 신호를 이제 감쇄를 통해서 적절한 레벨로 이제 옮겨주겠죠. 여기는 이제 바이패스가 됐어요. 바이패스가 됐다는 건 신호가 이렇게 연결됐다는 거죠. EQ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다시 증폭이 된 다음에 신호 변환이 이루어져서 아웃으로 나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스위치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연결되면, EQ로 연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바이패스로는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신호가 이쪽 EQ로 가겠죠. 하이패스 필터, 로우패스 필터, 그 다음에 지금 벨 타입의 EQ를 거친 다음에, 이건 9밴드짜리 피킹 필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거친 다음에 다시 EQ로 들어간 다음에 증폭기를 거쳐서 TR로 거쳐서 아웃풋으로 연결되겠죠. 요것이 아주 이제 그래픽 이퀄라이저 블록 다이어그램이에요. 9밴드짜리, 9밴드짜리 이제 그래픽 이퀄라이저 블록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죠. 자, 요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디지털 딜레이 블록 다이어그램. 딜레이, 그러니까 신호를 딜레이 준다라는 거죠. 자, 신호가 들어왔어요. 증폭을 한 다음에 그 증폭된 신호를 이제 컨트롤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얼라이싱 필터를 거쳤다는 거 뭐냐면, 그 회로가 내가 이제 뭐 주파수 대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정 주파수 대역을 보내게끔, 그러니까 프로세싱을 거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치고 난 다음에 이거 지금 동그라미에 X자 표시가 되어 있는 건 뭐냐면 합산을 한 거예요. 이쪽 신호와 이쪽 신호를 합산시킨 거죠. 그러면 원소스 신호와, 그러면 이쪽 신호가 들어왔는데, 이 신호가 뭐냐면 여기서 어떤 프로세싱을 거친 신호가 나가서 다시 피드백이 돼가지고 다시 원소스와 같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이라는 것이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원소스가 있고요. 어느 정도 시차가 거친 다음에 그 거친 신호를 원소스와 같이 합산시켜서 보낸 거죠. 자, 이건 디지털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부 프로세싱 자체는 디지털로 이제 변환을 해서 이제 프로세싱을 거칠 거예요. 자, AD 컨버팅을 한 다음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만든 다음에 어떤 프로세싱을 거치겠죠. 딜레이 타임 셀렉터를 거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듈레이션을 하고 뭐 다양하게 한 다음에 다시 그렇게 된 것을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을 한 후에 내보내게 돼서 아웃풋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특정 내가 원하는 그 신호만 뽑아서 축출해서 나가게 된다는 거죠. 뭐 이게 이제 딜레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강의는 다 끝나게 되는데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한번 믹서를 한번 여러분들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형 믹서예요. 소형 믹서인데, 지금 보시는 소형 믹서인데, 보통 12채널짜리 이제 소형 믹서를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 다 집어넣으면 12개를, 똑같은 걸 다 12개를 집어넣으면 힘들잖아요. 보기도 어렵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인풋 채널 1하고 이제 12 채널을 동일하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그 채널을 동일하게 이제 박스 안에다 표시를 한 다음에 1에서 뭐 12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1번 채널에서부터 12번 채널은 동일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면은 마이크 입력이 있고요. 라인 입력이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 입력은 프리앰프를 거쳐서 넘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라인 입력은 프리앰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넘어가게 되는데, 스위치를 라인으로 할 거냐, 마이크 쪽으로 할 거냐, 이제, 스위치 가변이 있는 그 믹서예요. 자, 보통 이건 여기서 에러사항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이크 입력에다가 오디오 입력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프리앰프를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프리앰프를 거쳤다라는 거는 작은 신호가 아니라 어느 정도 레벨이 큰 신호를 증폭기에 집어넣게 되면은 클리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호가 막 조금만 게인을 조금만 올리는데도 막 소리가 막 엄청 올라가고 막 이런 경우가 간혹 있을 거란 말이죠. 자, EQ를 거치고요, 페달을 거치고요, 라인 앰프를 거친 다음에 여기 펜이죠.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펜을 거쳐서 이 신호가, 그러니까 이게 레프트, 이게 라이트라고 하면, 이게 레프트는 PGM, 프로그램 버스 L 쪽에 연결이 되고요.
R은 마찬가지 이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1번서부터 12번 채널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럼 그 많은 채널들이 합산이 돼서 합산된 것이 예를 들면 L 같은 경우에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스터 섹션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밍 앰프를 거쳐서 마스터 패더를 거쳐서 라인 앰프를 거쳐서 라인 아웃으로 레프트 아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R도 마찬가지 서밍 앰프를 거쳐 패더, 라인 앰프, PGM 아웃이 라이트 쪽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은 믹서를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블록 다이어그램이. 좀 큰 걸 볼까요? 동일해요. 동일한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억스가 있잖아요. 억스가 여기는 라인 앰프를 거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딴 거예요. 따서 억스 샌드를 거쳐서 감쇄기를 거친 다음에 자, 옥스 같은 경우에는 옥스 샌드 1번이 지금 어디로 연결됐냐면 옥스 버스 1번, 2번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12개가 아니라 32개의 채널의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된 것들이 어디로 갈까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여기 이 믹서 같은 경우에는 이펙터 1 샌드 마스터 쪽으로 연결된 거예요. 서밍 앰프를 거쳐서 페달을 거쳐서 라인 앰프를 거쳐가지고 이쪽 아웃으로 쓴다라는 거죠. 자, 요것만 해서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블록 다이어그램은 X32 디지털 콘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지털 콘솔이죠. X32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지금 보시면 1번서부터 32채널이 동일하다는 거죠. 요 네모 박스 되어 있는 부분이 1번서부터 32번 채널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명기를 한 거예요. 자, 디지털 콘솔 같은 경우에 DSB 패치가 되어 있다는 게 좀 막강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신호가 흐름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도 보낼 수도 있고 저쪽으로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입력 채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보시면 먼저 이런 표시는 뭐냐면 위상 반전 회로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보통 인풋을 받는데 위상이 반전된 신호를 받는 경우 간혹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반전시켜주는 스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ATT라는 것은 아테네이터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이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 이제 그 꺾임새 모양, 저항 모양을 생겨서 화살표가 있는 것을 아테네이터, 그러니까 조절을 할 수 있는 아테네이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 부분이 ATT라고 여기는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를 거친 거죠. 어떤 펑션에 나타나는 것을 네모 안에다가 네모 밑에다 쓸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딜레이라고 되어 있고요. 딜레이를 거치고 로컷을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게이트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가 이루어지는데 인서트가 지금 점선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이쪽으로도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설정하기 나름이죠. 그 다음에 프리 EQ를 어느 쪽으로 보낼 수가 있고요. 컴프 익스펜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있었는데 이것을 앞쪽으로도 옮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EQ 전단에 이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밴드 EQ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EQ를 또 뽑을 수가 있고요. 익스펜더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뮤트 버튼이 있죠. 각 채널마다 뮤트 버튼이 있고요. 패더가 있죠. 각 채널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컨트롤이 된 거 여기서 아웃을 포스트 패더로 또 뽑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잘 보시면 요 신호를 볼까요? 먼저 L 같은 경우에는 스테레오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 이제 같이 연결이 되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두 개가 같이 스테레오가. 그러면 이게 L 이쪽이 스테레오에서 R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렇다는 건 뭐냐, 각 채널에 LR로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L이 간 요 부분이 뭔가 잘 보시면 메인에 L로 지금 간 거예요. 그쵸? 이쪽은 메인에 R로 간 거고요.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시면 이쪽에 보면은 L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32채널에 L이 다 연결된 것이 어디로 갔냐 보면은
이쪽을 보죠. 이쪽으로 보면 어디로 갔냐면은 메인 LRC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웃풋 쪽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이 되는 부분이고 인서트가 있죠. 아까 전에 똑같은 거예요. 인서트 여기 있던 걸 여기 있던 거를 일로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던 걸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프리 EQ로 또 뽑을 수도 있고요. 6밴드 EQ를 거치고요. 이 거친 것들이 뮤트를 페달을 거쳐서 메인의 LIC 아웃으로 나간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간단한 믹서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믹스 1번부터 6번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도 뽑을 수가 있고 믹스 1번에서 16번까지 아웃을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스 아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16번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맥트리스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모니터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솔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 같은 경우 솔로 같은 경우는 다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도 솔로 있죠. 근데 이게 포스트 패더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패더 솔로의 소리는 포스트 패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메인 LRC도 이제 그 솔로가 있죠. 솔로도 마찬가지 포스트 패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매트릭스도 있고요. 모니터는 별도로 솔로가 있죠. 솔로가 있네요. 연결이 되어 있고 모니터 소스 입력도 우리가 그러니까 구분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모니터 쪽에서는 그러니까 디밍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눌렀을 때 신호가 조금 감쇄가 되어서 신호를 우리가 모니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자, 이거 보기에는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 블록 다이어그램이지만 우리가 좀 배우니까 우리가 쉽게 이제 좀 이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보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어떤 장비를 보더라도 먼저 이렇게 블록 다이어그램을 먼저 보게 돼요. 스펙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블록 다이어그램 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이제 그 매뉴얼을 보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생활화되고 익숙해지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엔지니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한 매거진 시간으로 좀 나눠보도록 할 것 같아요. 특히 무선 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의뢰가 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무선 마이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뭐 안테나 종류도 되게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설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